안녕하세요. 다둥이맘 노동법의 임세희 노무사입니다. 네, 여러분, 인구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내용, 이 내용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젊은 인력보다 고령 인력에 대한 활용이 정말 급급한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에서는 고령 인력을 채용을 했을 때 그 고령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한테 지원금을 좀 지원해주겠다라는 제도로 지금 고령자 고용안전지원금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요. 네, 이 제도는 뭐 이번에 바로 생긴 건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가이드북으로 하나 담겨 있어서 네, 지난 편에 이어서 이번 편에서도 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 중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고령자를 계속적으로 우리 사업장에서 고용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먼저 지원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네, 우선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선 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우리 계속고용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기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금 요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제도 계속고용제도 시행하기 전에 입사한 A의 경우에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정년이 도과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 대상 근로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면에 근로자 B 같은 경우에는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입사한 그런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미 계속고용이라는 제도의 틀 안에서 들어온 근로자라서 이 B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제도가 도입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서 그 정년이 도달해서 이제 퇴사한 근로자를 그 퇴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했을 때는 그 재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 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비록 위 요건에 다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첫째로 대표이사의 직계 좀비속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하는 F2 비자라던가 F5 비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 같은 F6 비자의 대상자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 지원금 대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험료 신고를 한 그 월 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록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원금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요건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업주분은 다음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첫째로 우리 사업장에 정년이라는 제도가 있으셔야 합니다. 원래부터 우리 사업장은 정년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이 제도를 통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정년을 좀 임의적으로 설정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지원금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즉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우리 사업장에 법정 정년 이상이 정년이 규정이 딱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정년과 관련된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그 내용들을 추가로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제도에는 크게 또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년을 아예 폐지하거나 있는 정년을 조금 연장해서 정년 자체를 좀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정년 퇴직을 하더라도
우리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이런 계속고용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봅니다. 네, 제가 그 계속고용 제도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각각 제도에 대해서 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면, 정년 연장은 기존에 있었던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 60세로 설정되어 있는 정년이라고 하면 만 61세로 정년을 변경했을 때, 연장했을 때 지원금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년 연장했을 때까지 2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2년 이상 연장해 주실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정년을 폐지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년, 우리 사업장에 있었던 정년을 폐지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년 퇴직자를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정년 퇴직자에 대해서 우리 사업장에서 재고용을 하되 1년 이상 기간을 설정해서 재고용하실 때 이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정년퇴직자 특정인에 대해서만 우리가 재고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잘 인정이 되지 않고요.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다 이 제도와 관련돼서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시는 것은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취업규칙에 대해서 변경신고를 절차를 거쳐 주셔야 하는데요. 취업규칙 변경신고 절차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서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의 인사규정이나 운영규정 등과 같은 곳에 이 정년이 변경됐다, 연장됐다, 폐지됐다 이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그거를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표해 주셔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금에 해당하려는 사업장이라고 하려면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미 우리 사업장에 정년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설정된 정년에 대해서 계속고용과 관련된 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를 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네, 근데 이 요건 말고도 추가적인 요건이 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사업장의 고령자 비율이 30%를 넘지 않는 사업장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2019년도 1월 1일 이후에 고령자 계속고용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금과 관련된 지원 금액하고 이 지원금의 지원 기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금은 월로 계산했을 때 월 3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총 2년 동안 지원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지원금 신청은 분기 단위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2년의 기간 동안 지원금이 지원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 고령자가 중도에 퇴사해서 2년에 총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라고 하면 그 기간까지 일할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금을 신청해 주셔도 되고,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서류를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 고용 지원금을 신청을 할 때 단순히 그냥 신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용한 그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와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된 내용들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월에 30만 원씩 총 2년 동안 지원되는 그 지원금이다 보니까 고령자를 많이 활용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좀 이 인건비와 관련된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혹시라도 이 지원금 관련돼서 요건이 맞는지, 어떻게 하면 좀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업장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